안녕하세요. T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목이 창고용지인 토지를 취득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질문: 한강가에 지목이 창고용지인 토지가 있습니다. 또는 오래된 곳은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데 주택이 아닌 창고 형태의 낡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대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이고 토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을 드리면, 지목이 창고용지는 일반 창고와 농업용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주택과 달리 배수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출되는 냉동 창고라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에서 사람이 근무하는 유인 창고에 대해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무인 창고일 때만 배수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농업용 창고는 개발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는 제외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임야를 형질 변경하기 위해 사용했고, 현황 도로로 가능했으나 2012년부터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면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창고용지란 지목은 2001년에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2001년도 당시에는 지목이 24가지였는데 창고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양어장 등이 4개가 추가돼서 28가지가 되었습니다. 2001년 전에는 창고시설을 허가받아 준공되면 창고 용도에 따라 지적법에 지목이 대, 목장용지, 잡종지도 되었으므로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창고에는 배수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지금 새로 배수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전, 그리고 2012년 11월 14일까지 비도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계획관리 지역은 제외되고요, 산지조정 허가나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거나 배수로가 없어 창고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그래서 산림청에서 고시한 데 보면 현황도로란 다음 강목 원안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임도는 제외하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에는 산지전용에서 그걸 도로로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는 산지전용에서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이거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한길 및 농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어도 산지전용에서 진입로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죠.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고 2012년까지는 개발행위 없이 산지전용 허가로만 됐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부족할 가능성이 이래서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창고는 농업용 창고와 일반 창고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는 제18호에 창고시설이 있고 또 21호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창고가 허가되지 않는 곳,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일반 창고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임야나 농지를 대지화하기 위해서 축사, 가축용 창고, 작물 재배사 등 농축산업시설인 농업용 창고가 많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지 산지전용 부담금이 감면되고, 또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은 설치 비용이 적으며 일반 창고의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의 개발 제한구역에는 일반 창고가 허용이 안 되지만 거주민, 지정 당시 거주민에게는 농업용 창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농업용 창고를 허가받아서 일반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수도권 또는 대도시 이 사람들이 그냥 창고로, 일반 창고로 사용해 와서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적으로 해소된 것을 복구하고자 2016년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용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라고 해서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기부채납하면 창고 설치를 허용했던, 그러니까 기존에 창고가 있는 것만 그러는 겁니다. 이미 훼손된 것만 말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창고 용지와 주택의 대지로의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할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가 기본인데 창고는 배수로 없이 허가받을 수 있으나 물론 냉동 창고는 안 되고요. 추,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배수로 확보와 동시에 하수 처리구역이 아니면 하수도법의 오수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고를 주택으로 하려면 이제 수변구역에서는 하수 처리구역이 아니면 이제 오수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만이 용도 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5일부터는 농업용 창고도 개발행위가 대상이 돼서 진입로 너비 기준도 4m가 원칙이고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 6m가 필요한 것인데, 다만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농림업용 시설은 2,000제곱미터까지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우선 규정에 따라 너비를 3m로 완화해서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3-3-2-1에 보면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임업용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비 4m가 되지 않고 3m 내외로도 허용될 수 있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너비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창고 용지를 주택지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만입니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의 토지가 19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되었는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의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하면,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뭐 걱정할 게 없고요, 밖에 있는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에 오수 배수 시설 설치가 1세대당 1개동만 허용되므로, 그것도 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요, 전세대원이 비오수 배출 시설인 창고 용지로 허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임야나 뭐 전답을 여러 필지로 분할을 해서 거기를 택지로 바꿀 경우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분할 시기에 따라서 오수배출 시설, 그러니까 주택을 지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한 세대당 한 개만, 그것도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사람한테 허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비오수 배출 시설인 창고 용지로 허가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수계법의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오수 배출 시설 입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한강은 2011년부터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비오수 배출 시설을 오수 배출 시설, 폐주 시설, 가축 분뇨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 입지가 이 고시, 그러니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이제 고시가 있죠. 환경부 고시가, 그 고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주택으로 바꿀 때는 이 고시,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고시와 여러 가지 관계법령, 국토계획법이든 뭐 하수도법이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에서 창고용지를 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섯째,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창고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므로 농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영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보관 면적 그리고 창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허가권자가 허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허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그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은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허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량행위인 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등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허를 취소하는 소송은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지목이 대 등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 허가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였지 않습니까? 건축물과 공작물,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 이렇게 5가지였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형질 변경 목적은 조성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면제될 수 있지만, 건축물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허가 기준을. 그래서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이용 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불허할 수 있는 막강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조화라고 판단해버리면 간단히 허가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국토계획법 58조 1항 4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니까 부조화라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풀어되고, 조화라고 하면 허가될 수 있는 이런 추상적이고 또 불확정적인 이런 개념들이 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허가권의 재량권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행정계획으로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등 이미 형질 변경이 완료돼서 건축물이 있으면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면제되지만, 지목이 되라도 기반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있는 대지라는 것입니다. 한강가는 비도시 면적이 많아서 건축법 44조와 47조가 적용되지 않고,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개발행위가 기준도 약해서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지목이 창고 등이면 건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법령과 환경허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토목측량사무실에서 허가권자의 관행적 재량권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대형 개발은 허가권자로부터 오염 배출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 용지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오염도를 낮출 방안,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법에서 허가권자한테 재량적 판단을 하도록 위임한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